네, 안녕하세요. 키스턴 바이올로지 라이언 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 선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바이올로지를 선택한다 하면은 죽기 살기로 바이올로지를 꼭 들어야겠다 나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두 부류입니다. 굉장히 우등생이거나 아니면은 별로 아무 생각이 없거나 바이올로지 듣자 이런 학생인데 제가 보기 여러분들은 다 전자 같습니다. 왜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nerdy함이 풀풀 풍겨옵니다. 너무 밖에서까지 그렇게 뿌리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키스턴 바이올로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Blueprint Biology, 즉 베이직 레벨과 그 뒤쪽에 두 개 더 Intermediate Level, 그 다음에 Advanced Level, 즉 스텝 3개로 나뉘어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클래스 다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 방향은 바이올로지의 큰 줄기를 잡고 가면서 동시에 SAT와 AP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즉 SAT와 AP를 최대한 접목을 시켜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보통 바이올로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크나큰 선입견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즉 바이오는 생암기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바이올로지는 암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올로지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또한 실용적이기까지 한 그런 굉장한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십니다. 별소리를 다 듣죠. 어떻게 바이올로지가 체계적, 논리적, 실용적이냐.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건 바이올로지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바이올로지가 체계적, 논리적, 실용적이라면은 저는 대통령 아들입니다.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거를 천천히 은밀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면서 배워나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학생의 잘못은 아니죠. 그럴 기회와 시간이 부족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 키스턴 바이올로지를 통해 가지고 꼭꼭 채워드릴 생각입니다. 보통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무언가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락을 하나 쌌죠. 두 개를 배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를 배워요. 그런데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붙여봅니다. 붙여보고 또 하나 배우고 뭔가 또 하나 배우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다른 걸 배우려니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드에다 밀어넣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블락은 제각기 떨어져 있고 뭔가 오르게나이즈 돼 있지 않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체계적으로 바이올로지를 배우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질적으로 배울 양은 이만큼인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쌓여있는 걸 보면 머리가 느끼기에, 본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로지가 할 게 많고 이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overwhelming한 과목이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인포메이션을 빼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다른 블락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또 이거를 빼오려면 다른 블락들 이리저리 치워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세포는 이렇게 블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미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뇌에서 그걸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즉 이런 식으로 오르게나이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블락을 넣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 블락만 제시를 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놓고 또 그 블락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지 체계적이고 빈틈없고 꽉꽉 찬 퍼펙트한 오르게나이즈드 폼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제가 제시하는 블락을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말을 해준 대로 어디에다 연결을 시킬지 그거를 확실히 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 리뷰와 복습과 예습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이런 바이올로지는 생 암기다라는 굉장히 큰 선입견을 그런 오해를 종식을 시키고 다른 분들을 계몽해 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바이올로지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이야.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바이올로지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한 말을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Blueprint Biology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lueprint는 뭐죠? 이런 식으로 밑그림, 즉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항상 기본이 될 만한 내용 그런 것들이 Blueprint Biology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바이올로지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AT, AP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배운 내용이 있는 학생들 혹은 나중에 대학 가서까지 바이올로지를 깊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까지 레벨에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줄기를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큰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Blueprint Biolog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lueprint Biology가 어떤 식으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Blueprint Biology는 파트 5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처음 파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 1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What is the life? 생명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놓고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챕터상으로는 저희가 오늘 조금 배울 내용인 바이오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것 중에서도 특이하게 광합성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 2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나가는가. 즉, 아까 전에 질문이 한 개의 오르게니즘, 한 개의 제너레이션이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을 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자신의 DNA를 남기게 되는가. 그 프로세스, 그리고 또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챕터들을 보면은 분자 단위에서 공부하게 되는 유전화, 그리고 세포 분열, 그리고 분자 단위기보단 좀 더 이제 큰 레벨, 이런 좀 더 큰 레벨 혹은 셀 레벨, 오르가니즘 레벨에서 배우게 되는 클래시컬 제네틱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유전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offspring이 탄생하게 되는지 배우는 reproduction, 그리고 offspring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develop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